자, 문정권과 관련되어서 공적으로 엄청난 의심을 품어볼 만한 의혹들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사라집니다. 거의 그냥 모든 일들이 그랬습니다. 홍진호 때도 그랬고요. 또 이 북한에서 기순한 병사 오청승이 때도 그랬고, 그리고 북한 석탄 밀수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면 그만입니다. 자, 지금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가 열어졌다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 연락사무소에 물자도 좀 들어가고 있다,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챙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정권은 개성공단을 올해 안에 문을 열기 위해서 지금도 개성공단 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 잇따라 발생한 의혹들, 김태우 수사관 관련 보도 기사는 오늘자로 주요 언론에 한 줄도 안 났습니다. 김태우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사라져가고 있어요. 자, 신재민이는 분당 서울대 병원에 일반 병실에 있다고 병원에서 이야기했다는데 신재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병원에 찾아가서 신재민 소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본 기자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도 좀 희한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기자들 중에 자살을 한 신재민의 그 이후의 심정을 한번 들어본다고 찾아가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황 소장이 가서 만나봐라는데, 첫째, 저는 신재민이 좀 기분 나빠서 못 가겠고요. 두 번째, 저는 취재하러 다니는 그런 언론이 아닙니다. 자, 취재를 분석으로 해서 이 신문에 난 기사의 이면을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왜곡된 부분을 파헤치는 유튜버지요. 자, 그래서 그 신재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일반 병실에 있다면서 면회를 거부하는데 일반 병실, 6인실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특정한 사람은 들어오게 하고 특정한 사람은 막을 수가 있는 겁니까? 보통 병실에 들어가서 면회가 안 된다고 할 때는 무조건 1인실이지요. 그런데 분당 서울대 병원이 이 기자들에게 릴리스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 병실로 옮겨져서 가려 중이고 면회를 거부한다. 그러면 벌써 신재민이가 매도실에 어디에 있다라고 났을 건데 그것도 이상합니다. 근데 신재민이가 지금 병원에 있을 이유가 뭐예요?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병원에 있는 정신병적인 요소가 있다면, 신경쇠약이나 자살을 기도하는 조현증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폐쇄병동에 들어가야 되지요. 자, 그런데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신재민이 무엇 때문에 병원에 있는가? 병원에 있기는 한가? 조용히 그 사이에 나와가지고 다른 데를 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신재민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는 언론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 주소예요. 국정원 직원이 자살을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나가서 일요일 날 낮에 자살한 걸로 발견됐죠. 그럼 벌써 한 열흘이 됐습니다. 근데 그 국정원 직원이 방사청, 방산 분야에 출입하는 직원이었는데 사람 깔끔하고 일 잘했다는데 국내 출입처가 폐쇄되면서 그 뒤에 사라졌는데, 그런데 갑자기 자살했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자, 자기가 실수를 했다라고만 유서에 돼 있는데 무슨 실수를 했는지 나온 바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온 일부 언론에 지금 자살 동기를 이렇게 파악할 수가 없다, 다음 주에 2차 부검을 하겠다라는 그런 제목만 나 있었는데 그 기사가 지금 삭제됐는지 소스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오고 제목만 있어요.
경찰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단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유일하게 하나 있었는데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제목만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99.99%의 언론이 일주일 전에 국정원 직원이 자살을 했고 유서를 남겼고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무슨 일로 자살까지 이르게 됐는가? 그래도 남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국정원에서 평범한 직원이까지 됐는데 제가 볼 때 43살이니까 6급 아니면 5급이고 5급쯤 됐을 거예요. 5급쯤 됐을 건데 그런 직원이 무엇 때문에 자살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고 보도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성 인사 서류를 들고 참모총장을 카페로 불러내서 15분을 만났다 그래요. 이제 시간까지 15분이래요. 그런 정모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 서류를 어디서 잃어버렸는가에 대해서도 지금 보도가 더 이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기무사, 국군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꾼 기무사가 어제 국회에서 보고를 했는데 공간에서 만나려다가 서울에 있는 육군참모총장 공간에서 만나려다가 약속 장소를 변경했는데 출입 기록이 남을까봐 카페로 변경을 했고 행정관이 윗선의 지시로 이렇게 만나게 됐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정전 행정관은 이번 육군 인사는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지 청와대에서 확인해 보라고 했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김 총장은 당시 이 면담에 대해서 언짢았다라고 주변에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또 이 기무사는 이번 사건이 이슈화된 3일부터 2, 3일에 걸쳐 이번 사안을 조사를 했지만 장성 인사 서류를 정전 행정관이 분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 보안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아예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5급이 장성 인사 서류를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렸다는데도 이것이 군사 보안인지 기무사가 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지시 이상의 조사를 하면 청와대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키지 않은 일은 잘 조사하지 않고 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기무사가 청와대 하청 수사기관이 됐습니까? 참 기가 찬 일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보도도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우 건도 한마디로 조직 부적응자고 신재민이도 조직 부적응자고 신재민은 속이 좁은 사람이고 김태우는 자신이 직권 남용을 하는 것을 덮으려고 스스로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를 하면서 양심적 제보자인 척 하고 있다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권력이 얼마나 저들은 높은지 모르겠지만은 좁은 세계의 일이라면서 식은방을 떨고 있습니다. 이해찬이가 언제부터 교육부 장관을 하고 총리를 했다고 자부하는지 모르지만 이해찬이가 시험 쳐서 5급부터 올라간 것도 아니고 정치하다가 줄 타가지고 그야말로 신림동에서 슬리퍼 추리닝 입고 슬리퍼 끌고 다니면서 서점 관리하다가 어느 날 정치판에 들어가서 많이 큰 거죠. 그런데 완전 식은방을 떨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허접한 정치 건달들이 이제는 대통령 되고 총리 되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언제부터 너들이 그렇게 높은 세계에 살았느냐?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 대통령이 신재민을 좁은 세계의 일이다. 세상을 보는 눈이 좁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넓은 세계에 있는 당신들은 그래서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을
전 정권에 있었던 사람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민간인을 사찰하고, 그 다음에 정권의 반대쪽에 서 있는 정치인들을 뒤를 켜고, 이런 일들을 했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넓은 세계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온갖 지저분한 생양아치들을 그들을 양아치라고 하면서 너들은 그래서 양아치들을 갖다가 내리 꼽아서 한 자리씩 다 챙겨주려고 국밥집 사장까지 정부의 공공기관에 이사장 시켜주려고 거짓거리를 벌였나?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너들은 암호화폐를 그렇게 육성하고 하다가 하루아침에 또 거품 빼고, 그리고 또 지금 너들은 온 전국의 빈 땅마다, 빈 저수지마다, 호수마다 다 태양광을 내리 깔아가지고 불이 나서 산림청의 헬리콥터가 불을 끌라고 물을 떨어 저수지로 가려고 하는데, 이 저수지에 깔아놓은 태양광 때문에 눈이 부시어서 저수지에서 물을 뜰 수가 없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바뀌게 되면 또 다른 김태우나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당신들 뒤를 지금 이런 더러운 꼴들을 다 캐서 깜빵에 보내야 그것이 또 돌고 도는 업보인가?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김태우나 신재민이나 그 다음에 이 국정원 직원이나 또 정전 행정관이나 전 행정관은 지금 이름조차도 거론되고 있지 않아요. 언론이 누구 하나는 이걸 까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김태우가 위에다가 보고를 한, 한마디로 뇌물과 향응을 접대받은 검찰 고위 간부가 누구인지 이름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언론들이 이런 거를 아직 이름조차도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 부정에 연루되었다고 김태우가 보고를 한 고위 검찰 간부에 대한 진위는 이름을 까놓고 규명이 돼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정전 행정관이라고 노는 장성 인사 서류를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린 변호사도 실명을 까놓고 공방이 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을 했다고 지금 거의 확실한 이런 사람의 이름조차도 지금 거론되지 못하는 이 풍토가 옳은 거냐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홍진호 작년에 그 보고잡입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 홍진호의 논란에 대해 그냥 덮어버리고 뭉개고 갔어요. 야당도 거기에 저항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언론들은 홍진호의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정권의 편을 들고 넘어갔습니다. 북한 석탄 밀수에 대해서 검찰 공소장에 거기 밀수와 관련돼서 1명을 구속시키고 3명을 불구속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소장에 도대체 누구로부터 얼마를 주고 사서 돈은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 희한한 공소장을 검찰이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공소장을 검찰이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그것은 권력 핵심에서 북한 밀수 사건은 건드리지 말아라고 지시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지시의 이유는 북한 석탄을 밀수한 자들이 그야말로 현 정권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집단들일 거다. 아니면 현 정부의 정보기관에 관련된 인물일 거다. 이렇게 지금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으면 언론들은 도대체 뭘 보도를 합니까? 자, 미국의 MBC 방송은 북한 배들의 해상 이 불법 환적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감시에도 횟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최근까지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되어서 한국 정부는 북한 석탄 밀수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검찰에 영향을 미쳐서 그냥 덮어버리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1월 달에 보면 대만은 북한산 석탄의 밀수 용의자들을 여러 명을 구속시켰다라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자, 대만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모범적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지금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이런 북한 석탄을 수입한 업자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그걸 덮어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이렇게 수사를 완료한 이후에 한 무역업자가 글을 올려서 북한 석탄을 수입하려면 북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런데 한국에서 북한 사람 만나 석탄 수입 상담이 쉬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 석탄 품질 테스트를 거쳐야 되고 그 테스트 결과를 남동발전에 보고해야 되는데, 수만 톤이 수입되는데 러시아산 석탄에 대해 발열 테스트 한 번 안 했겠습니까? 만약 테스트 한 번도 안 하고 수입했다면 남동발전이 문을 닫아야 된다. 테스트도 통과한 적이 없는 석탄이라도 선적되려면 선박을 수배해야 되고, 선적이 완료되면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받아서 수입상 거래 포대에게 넘겨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선박 이름인데, 북한을 오간 선박에 대해 유엔 제재가 진행 중일 건데 한국의 관세청에 적발이 안 됐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관세청이 10개월 동안 미국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추적을 해왔다고 웃깁니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석탄 밀수가 계속되었군요. 말되는 소리를 좀 말하면서 66억 원어치를 수입하고 대금을 보냈다면 송금을 어떻게 했는지, LC든 TT든 적성 국가에 600만 불 결제가 쉬웠을까요? 스위프트 코드 입력하면 당장 결제 불가로 뜰 텐데 어떻게 결제가 가능했을까요? 자, 이렇게 답 좀 해봐라고 수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도 뭉개고 가고 있는데, 정권은 뭉갤 수가 있어요. 후한무치한 정권이고 국민 보기를 우습게 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다 너희들은 좁은 세계에서 사는 놈이 큰일을 위해서 우리가 북한 석탄 좀 밀수해 쓰거나 김태우나 신재민이 같은 버러지를 좀 밟아버리거나, 국정원 직원, 하급 직원이 하나 죽었다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밟고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언론은 이런 거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무슨 놈의 언론이 김애령이라고 지방의 라디오 방송에 여자 기자 하나 죽이자고 다 달라들어서 힘센 놈 편에 서서 조 패는 그런 언론들만 있지, 그야말로 이런 일들을 끝까지 캐서 신재민이가 지금 어디에 뭐 하고 있는지, 김태우가 폭로한 내용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검찰 간부 김태우가 보고했던 비리에 연루되어서 박형철이하고 통화했던 검찰 간부는 이름이 누구인지, 그리고 인사 서류를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린 변호사는 누구인지, 그런 걸 아무도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 그 변호사는 이 변호사 연수조차도 6개월간 해야 되는 하지 않고,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변호사가 아닌 상태에서 변호사라고 5급을 받고 청와대 행정관이 되었으니까 실질적으로 따지자면 특혜를 받은 거고, 그 특혜의 배경에는 그 정모 전 변호사가 힘이 센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뒷백이 만만찮은 사람일 거다라고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청와대 행정관은 백으로 뽑아서 넣어주느냐? 자, 그런 자가 서류를 지 맘대로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렸는데 그 서류는 국가 비문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전개되어야 돼요. 그런데 쥐가 임의로 만들어서 들고 다니는 서류라는데, 장성 인사 서류를 5급 행정관이 임의로 만들 수 있느냐? 그 수백 명에 관한 서류를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서류가 잃어버려서 북한 손이나 한마디로 이 나쁜 놈들 손에 들어가면 미칠 파장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되어야 됨에도 논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 한국당이라는 자들이 하는 일은 기껏해야 특검 발의했다, 특검하자, 한 번씩 또 김태우가 한참 뜰 때 김태우 자료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쇼 한번 하는 것 외에는 누구 하나 110명이 넘는 국회의원을 데리고 있으면서 누구 하나 그런 일에 대해서 계속 집요하게 파고들고 나아가서 그런 지금 신변이 위태로운 사람 또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캐고 나서서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거 안 해도 월급 받고 그거 안 해도 대우 받고 그래서 하루가 즐겁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는데 왜 정권에 찍히고 복잡한 일에 내가 뛰어들어서 폭로하냐? 폭로한 사람 말로를 받냐? 그런 거 폭로하다가는 정권이 날 잡아서 내 뒤를 캐면 나도 찝찝한 게 많은데 내가 왜 그걸 할 이유가 뭐냐? 적당히 있다가 지역구 가서 악수하고 예산 따왔습니다 하고 그래가 필요하면 주말에 동네 가서 지역구 가서 한 바퀴 도는 게 낫지. 괜히 중앙에서 떠들어봤자 내 국회의원 오래 해먹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지금 이 생각 아니겠어요? 대권 온다는 야권 주자들 한번 보십시오. 문 정권이 뭐 하다 경제를 죽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 지금 와서 하기야 쉽지요. 그런 포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문 정권이 어떻게 나라를 망치고 있는가에 대한 중대한 어떤 폭로들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폭로들을 어떻게 끝까지 가지고 끝을 보면서 싸워야 된다. 자, 과거에 박근혜 정권이 무너질 때 지금 민재인 패거리들은 정유라라는 부분, 최순실이라는 부분, 우병우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물고 늘어져서 자기들이 관계하는 언론들에 퍼뜨려서 결국은 국가 권력을 하나씩 무너뜨리면서 나중에는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끌어내리는 일까지 성공했고 지금 깜빵에 보내서 33년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집권을 한 좌파 패거리가 보이고 있는 집요함이나 또 그런 부분들을 이슈화해서 전개시켜가는 부분과 비교해서 현재 한국의 보수 우파라고 하는 정당 또 거기에 관련되어서 보수를 자처하는 언론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들은 그야말로 언론사 앞에 시체가 자빠져도 한국당 앞에 시체를 하나 던져놔도 왜 죽었는지 규명을 못할 놈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정권이 이제 보수 언론이나 야당 보기를 아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정권의 저항 세력들이 이렇게 우스운 수준이고 또 거기에 태극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열정만 있지 가만히 보니까 야권 분열에 그것도 별로 손해지 않다. 그대로 놔둬라. 이렇게 지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 이런 일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캘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 정권이 아무리 실수를 해도 자, 위기가 놓여서 지난 연말에 40%가 깨질 뻔했는데 자, 문 정권이 연말을 기점으로 임종석을 빼고 선수 교체해서 반격을 났으니까 언론들도 다 머리를 숙이고 야당 의원들도 조용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수습이 돼서 이제는 지지율이 50%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50% 넘었다는 것도 나오고 있어요. 자, 물론 여론조사라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문 정권이 결국 끌어가는 대로 춤을 추는 앞잡이들이다 생각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저들 마음대로의 판으로 만들어가도 거기에 대한 저항들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겁니다. 자, 대중들이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끝까지 좀 물고 늘어질래요. 근데 대중들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집요하게 김태우를 하면 처음에는 좀 많이 봅니다. 나중에는 김태우 뭐 이렇게 하면 보지를 않아요. 홍진호 때도 그랬고요. 석탄 밀수도 그랬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 한두 번 합니까?
분노를 하자고 말은 하면서 왜 끝까지 물고 늘어진 놈 하나 없느냐 하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다 외면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은 라면 냄비, 양은 냄비 딱 수준이다. 펄펄 끓었다가 씻고 나면 그만이다. 그걸 알고 문재인이 저짓거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남 욕하기 전에 우리를 돌이켜 봐야 돼요.